자, 요즘에 분양권 전매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까 해서 분양권 전매가 올해 최다래요.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분양권 전매는 파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까봐 5월에 분양권 전매를 한다. 요건 둘째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5월에 사야 되냐? 급한 건 파는 사람인데 분양권 뭐 가격 떨어지지도 않았죠. 금매도 안 나왔는데 분양권 전매가 많다. 이상하죠. 이러다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5월에 급증했다. 왜 갑자기 급증해요?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5월 돼서 사주고 싶어졌어요? 안 내리니까 마음 급해져서 사요? 핵심은 뭐예요? 분양권 증여잖아요. 분양권은 뭐 증여하기 오히려 훨씬 더 좋죠. 중도금 대출로 어차피 나오니까 계약금 정도만 해서 증여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1년새 3억씩 폭등하고 있대요. 알짜 지방 아파트. 자,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뭐예요? 그냥 광고죠. 호가 3억 올린다고 해서 3억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주는 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양도세 대납 요구하거나 다운 계약서 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불법 거래가 기승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저 가격에 사줘야 되죠? 저거 다 무슨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르기 전에 사든가, 이렇게 오르니까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다. 여기일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강원도 가서 사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강원도에 실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방 띄우기 계속 들어가고 분양권 사세요. 특히 딴 데는 전매가 안 되지만 지방 쪽은 전매가 되기 때문에 지방 사세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권 전매 거래량 뽑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작년 12월만도 못해요. 그리고 요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자료 가지고 뽑은 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6월 제외하고 12월쯤에 5월쯤에 항상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 부랴부랴 사주는 게 아니고 넘기는 거다. 거래량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시기만 보면 뻔히 답이 나오는데, 자,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느냐? 첫 번째 뭐예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아니 분양권은 내가 거기 살지도 않아. 전세도 못 나, 월세도 못 나. 그런데 여기서 보유세를 내.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다? 양도세 낼 때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3년 내 주택 처분 시 1주택 1분양권자는 어떤 경우냐?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이 주택을 살다가 여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까지 한 3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기 살다가 나 실거주 다 하고 팔래. 그리고 여기로 실거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럴 경우만 1주택자 대우해 주는 거고, 분양 받아놓고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피 붙여서 팔다가 안 팔리면은 그대로 갭투기로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빨리 떠넘겨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이 붙죠.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실수요 당첨 확률이 올라가고 당연히 경쟁률 떨어지고 가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전에 분양권을 왜 샀느냐? 투기 수요까지 같이 들어와서 다 분양받아가지고 가격 피 따다다닥 붙여서 내놓으니까 투기 수요자들이 당첨될 사람들이 당첨 못 되고서 내가 저번에 당첨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피 주고 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됐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분양권 자체로도 못 팔고, 특히 가격이 낮은 거, 예를 들어 뭐 100% 미만 80% 이상 이 정도만 돼도 8년 6년이니까 분양권 투기의 매력은 뭐예요? 소액으로 고수익이에요. 근데 소액 고수익이라는 건 요것은 계약금만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 계획 안 해놓은 사람들이 많죠. 물론 잔금을 지금 당장 못 내겠다 이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전세를 맞출 수도 있고, 하지만 돈이 묶여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양권 투기할 이유도 없어지고, 여기다가 불법 청약 이런 것도 막아버리니까 분양권 투기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양도세 얼마 할때요? 조정지역 5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비조정 지역은 기본이었는데 분양권은 70, 60,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해서 70%에 10% 더 붙어서 77%까지 나온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 물론 3기 신도시가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3기 신도시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당첨이 됐어요, 사전청약에. 근데 원래 그 전에 게 뭐 3억인데 막 피를 한 2, 3억씩 붙여서 해. 그럼 얘가 한 5, 6억 되죠. 그럼 이걸 사겠어요? 요걸 당첨 도전하겠어요? 어차피 요거는 당첨되고 나서 집값 떨어지면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사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는데. 물론 3기 신도시도 비싸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더 붙여놨어요. 지금 3기 신도시 계양 비싸다고 하죠. 검당 같은 데 가보세요. 피 4억씩 붙여놓고 막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양권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사전청약을 차라리 도전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당첨되고 나서 본청약 때까지 맞추면 되는 거고.
가점 아니니까 도전하기 더 쉽고, 물론 평형대는 좀 작지만. 그래서 분양권을 팔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서 하나마나 똑같은 무용지물이다. 임대아파트니까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른대요. 왜? 지난 15년간 다주택자가 가져간 주택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50%는 내 집, 50%는 투기. 이렇게 봅시다. 뭐 자가 점유율은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100% 내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전세 살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한다. 그런 사람 수요가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100만 세대였는데 여기서 한 10만 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50만 세대 중에서 10만 세대 수요 빠지니까 투기 수요도 확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50% 내 집이고 50% 임대로 들어온다. 근데 민간 임대 전세 가격이랑 이런 거 너무 높여놨죠? 훨씬 더 유리하죠. 어차피 임대주택 구하는 사람들은 당장 집을 못 사는 수요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5만 여기 5만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집 사서 빠지는 사람 있고 임대로 빠지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은 전세나 이런 거 시세 낮춰서 들어오죠. 주변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방 압력 붙죠. 그래서 전세가 하방 압력을 주는데 사실 이미 매매가는 떨어지고도 남았어야 된다. 금리 떨어져서 전세가 올라서 된 걸 가지고 임대차법 탓이니 하면서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올리다가 지금 한계 맞이했죠.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했는데 주변에 임대 들어와서 역전세는 나봐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악을 쓰고 반대하는 거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임대주택이 조금 더 양질이 돼야 되긴 하겠죠. 임대주택도 공급이고 임대주택이 제대로 되게 되면은 당장 집을 살 이유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이지. 근데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 더 올라간다. 임대주택에는 사람 못 살아요? 잘만 지으면 사는 거지. 개판으로 지은 데가 많아서 문제인 거지.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 안 떨어지고 전세가 안 떨어진다가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수도권은 저렇게 되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 강화 되고 나서 투기 수요 싹 빠지니까 막상 실수요는 얼마 없더라.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었고 청년층 계속 빠지고 있고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투기 수요도 확 몰리면서 오른다. 대대광 다 저기 그 빠 무식이나 뭐 LNG나 뭐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 저기 사세요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투기 수요 싹 빠지니까 실수요는 얼마 없다는 거죠. 이미 저렇게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전매 풀리자마자 18% 거래되죠. 자, 보면은 전매 제한 풀리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쭉 떨어져요. 다 요때 미리 다 암암리에 거래해놓은 거다. 피 뭐 6천 주고 파는데 무조건 넘겨주기로 공증 같은 거 써놓고 공인중개사가 몰래 저런 거 받아가지고 불법 행위하고 있고 전매 제한 불법 전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미리 계약해서 하고 그런 거 불법 전매 걸리면은 분양권 자체를 압수하고 그때 사용했던 돈 같은 것도 다 회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법 전매 받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손해보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불법 전매 거래가 있었다. 그럼 요 3억도 회수하고 분양권도 회수해버려야 돼. 그 정도는 세게 들어가야지 불법을 안 저질르지. 전매 기간 때 분양권 사면 어떻게 돼요? 계약 무효. 그리고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 전매는 무조건 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매수자가. 거기다 다운 계약해주거나 세금 대납해주면 더더욱 손해고. 저걸 왜 해? 자, 거기다가 다운 계약하고 위장 이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발돼서 분양권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돼요. 다 저런 거다. 지금 계약 나오고 있는 거, 거래 나오고 있는 거. 다운 거래 특히 뭐 어떤 날은 7억 5천, 어떤 날은 4억이다. 이거 단속이고 뭐고 간에 이 4억 거래한 거 출처 조사해야죠, 자금. 그래서 자금 이동한 거 보고 예를 들어서 4억만 이체했는데 매수자가 통장에서 한 3억 5천 더 뺐어요. 이 매도자는 또 3억 5천 어디서 현금 받아가지고 또 입금을 해. 이런 정황들 특히 매도자까지 갈 필요도 없다. 매수자가 이렇게 뺀다. 이거 다운 계약이라는 거예요. 조사해서 저거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체납자 505명이 세금은 못 낸 놈들이 분양권은 당첨되고 있어요. 이거 다 회수됐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안 내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떼우려는 투기꾼들이 분양시장 점령해서 분양권 가격이 쭉쭉 올라간 거지. 저거 안 사주면은 쟤네들 다 저렇게 압류되고 결국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분양권 거래가 안 됐고 빨리 팔아치웠으면은 문제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다. 결론 뭐예요? 분양권 지금 사면 망합니다. 일단은 양도세가 너무 높은 기 더 올릴까요? 더 올리는 거 자체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분양권 한 3억 더 주고 살 거면은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낫죠. 또 두 번째는 분양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다. 근데 뭐하러 분양권을 피주고 사냐. 가점 떨어지고 경쟁률 떨어질 건데 이미 지방부터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은 그 매수 심리가 아직 안 잡혀서 그 난리 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랑 그쪽으로 알아보면 되잖아요. 뭐하러 피주고 사요.
어차피 떨어져도 평균 신도시 사전청약은 어차피 뭐 붙든 떨어지든 간에 손해볼 거 없고, 붙었다가 나중에 피 떨어지는 거 보고서 아 그럼 그때 포기할게요 해도 되는 건데, 지금 다 불법 범법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빼고 나면은 지금도 거품이 껴있다. 어디에?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안돼 청포조기야 하지 말고,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 지금 거품 껴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있으면 금방 떨어진다. 2019년 중반기쯤에 심리 떨어지니까 한 9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 미분양 잔뜩 많이 났었죠. 근데 어디서 그 돈이 생겨서 그게 다 사라지고 지금도 막 대출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에 현금 주고 살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잔금 생각 안 하고 있고 피 붙여놓고 나중에 이보다 더 올리니까 부족한 만큼 전세 들여놓고서 가격 올려서 팔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